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경국대전과 더불어서 법전 기능을 수행했던 대명률직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점천상, 그러니까 천문현상을 잘못 점친 경우에 지금의 이제 기상청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서운관, 거기에 직원들을 벌한다, 이런 조항인데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예측을 잘못하면 곤장 60대,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유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미 조선시대 그때부터 기상 예측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요즘 전 세계가 날씨와의 전쟁 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민간 기상예보 처조 K웨더의 기상예보관 반기성 센터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K웨더가 언제 만들어졌죠? 지금서부터 한 20년 정도 됐고요. 실제로 이제 기상 예보가 민간에 자유화된 게 2011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예보는 기상청 외에는 아무도 예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은 뭐 했어요, K웨더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상청 예보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2011년부터는 이제 예보를 독자적으로 낼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보관들을 뽑아서 실제 이제 기상청과 다른 예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민간 기관은 아까 뭘 분석해서 뭘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누가 그걸 구매합니까? 예. 아니 그냥 기상 예보 우리가 공짜로 다 듣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돈 주고 하죠?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상청이 동네 예보까지 그다음에 이제 앱에서는 웬만한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워낙 많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날씨,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그런 니즈가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은 저희들에게 돈을 내고 그런 기상 자료를 정보를 갖다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공짜로 접하는 예보 그 내용보다 좀 달라요? 판매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단가가 저희들이 이제 한 4,000개 기업 및 언론사에다가 이제 기상 정보를 갖다 팔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죠. 많네요. 네. 그러니까 기상회사가 기상 정보를 팔아서 돈을 못 벌면 회사가 못하죠. 네, 못하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 예보 이런 것들입니다. 6개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개 이제 초봄이나 이때 올 여름 이제 보통 한 2월에 내는데 올 여름 더위가 어떻겠느냐, 올 여름 장마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한 7, 8월에 올 겨울이 어떻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류,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저희들의 고객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 회사인데 의류 회사 같은 경우는 미리 기획을 들어갈 때 몇 달 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올 여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미리 올 겨울이 어떠냐에 따라서 올해 올 겨울이 이제 일찍 추워진다니까 어떤 물건 패딩을 많이 한다든가 모피를 많이 만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의류 회사가 6개월 예보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럼 환불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이제 기상회사들이 있고요. 일단 예보를 파는 회사도 일본 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삽니다. 그렇죠. 네. 실력이 있어야 입증이 돼야 계속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개 기상 이런 그 구매는 1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좀 많은 기업체들이 예.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써보고 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이제 입증을 시켜야 되는군요. 네, 저희 적중률을 회사에 있는 예보관들이 곧 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페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예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일단 이제 단기 예보하고 이제 뭐 중장기 예보하고는 틀립니다. 단기 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우리가 한 뭐 요새 같으면 한 7일 예보, 중기 예보는 한 10일 예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이제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관측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하는 것이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뿐만 아니고 상층 관측, 위성 관측, 레이더 관측, 라이더 관측 굉장히 많은 관측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한 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층, 고층 관측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관측서들을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상 자료만은 세계 기상기구화에서 공산국가건 뭐고 상관없이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료를 받아서 다시 배포를 합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 한 군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상청을 주는 거죠. 그 자료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측한 자료 플러스 외국에서 관측한 자료를 다 같이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일기도를 그리고 뭐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보를 안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게 워낙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 자료들이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분석을 하고 나서 저건 대개 요새는 사람 손으로 안 하고요. 예전엔 다 사람 손으로 했는데 슈퍼컴퓨터 요새는 다 이제 슈퍼컴퓨터 갖고 합니다. 그죠. 워낙 자료 처리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는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로 이제 분석돼 나온 자료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모델들이 요새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 네, 예측 모델을 돌리는 겁니다. 슈퍼컴퓨터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열흘까지 이제 보통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열흘 동안에 비, 뭐 바람, 온도. 이제 우리가 보통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모든 기상 자료들은 다 거기서 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당연히 슈퍼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이 기상 자료들이 정확하다면 예보관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보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예보관들은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다 신뢰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좀 오래 생활한 저 예보관들은 저 우리가 뭐 육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통찰력. 네.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라든가 세계적인 많은 모델들, 지금은 모델은 우리나라 모델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기상기관들은 다 오픈을 해줍니다. 자기 모델들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모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델들마다 다 특성이 틀리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뭐 가령 뭐 이번 주 우리 장마 같은 경우도 다 조금씩 다 틀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보를 할 것이냐는 이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예보관이 판단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보관마다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자료를 보고도 판단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공군에서 기상부대에서 이제 예보를 낼 때는 뭐 기상청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밑에서 이제 분석하고 예보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료를 갖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자, 이런 자료 보면 이렇고 막 해주면 이제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막 토의를 거쳐갖고 이제 그 다음에 어제는 많은 토의를 하더라도 결국 결정을 한 사람이 합니다. 네. 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 다른데 두 가지 예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군대에서는 뭐 원 시어트, 원 포캐스트라 그래서 단 하나의 예보만 있거든요. 만일 뭐 기상청에도 서울 기상청과 대구 기상청이 다른 예보를 낸다면 안 되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예보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청난 토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하는 건 한 사람이 누군가 결정해야 한다.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공군에서 기상예보관 생활을 몇 년 하셨죠? 30년. 30년. 네네. 공군에 그런 기상 전문 장교가 따로 있어요? 공군에는 기상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기상만 하는 부대입니다. 부대예요? 네. 왜냐하면 공군은 이 전투기라든가 수송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날씨랑 연관이 굉장히 있죠. 날씨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청군 그러니까 뭐 1950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공군 부대가 창설이 돼 갖고 네. 역사 올해가 이제 70주년입니다. 꽤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군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기상부대는 만들어졌다. 이 얘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자원에서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천문기상학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기상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 생활을 하는 거니까 장교로 공군은 이제 기상장교가 따로 있습니다. 기상만 하는 장교입니다. 따로 뽑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상장교를 입대를 했고요. 이제 입대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대학 출신은 좀 드문데 ROTC도 아니고 공군 학사장교로 들어갔는데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천문기상학과를 아예 대학 갈 때부터 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 제가 중학교 때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네네.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천문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기상학과니까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천문학이라는 건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겠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대학 때 시설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천문학 기상학을 다 같이 배우고요. 3학년 때부터 나뉩니다. 기상 파트로 갈지 천문 파트로 갈지. 천문 전공, 기상 전공 네. 이렇게. 네. 예. 그때 이제 많이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실생활 쪽에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상학 쪽이 재미가 있어요. 저는 또 취향이 맞으셨군요. 교수님들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서 기상학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기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상학을 하고 제가 76년에 이제 기상 쪽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44년 됐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만약 기상 예보가 틀려가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문책도 당하고 그럽니까? 문책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요새 와서는 이제 많이 이제 군대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요새는 이제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이제 위관장교 시절이나 이제 뭐 기상대장, 기상대대장 이때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대장을 1992년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조금 좀 옛날 그런 군대 같은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예보 틀리면은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군 기상이 아는 분들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군 기상은 당장 저 지휘관에게 비행단장이라든가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을 하거든요. 직접 가고. 그러니까 당장 오늘 예보에서 틀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대박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가고 혼나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뭐 거의 목숨 걸어가면서 예보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어쨌든 뭐 기상예보 분야에서는 판단력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됐겠네요. 상당히 판단력은 지금도 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방금 대대장, 기상 대대장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대대 수준의 병력이 기상부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많은 인원이 뭐해요? 그렇게 다 필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직접 관측도 하는군요. 네, 그럼요. 그다음에 군에서는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예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병들이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하사관들하고.
그러면 저 스케줄금 24시간 근무를 도니까 최소한 장교 4명, 하사관 4명, 한 쿠리로 2명씩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상대장 있고 또 그걸 행정 파트로 도와주는 행정 파트 있고 꽤 많습니다, 병력이.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 실력 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기상 예보 실력은 국력을 따라갑니다. 거의 뭐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좀 약간 떨어진다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뭐 GDP로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고요. 그러나 그 외에는 대개 뭐 거의 GDP 수준 정도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GDP가 12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그 수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전 세계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국력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측 장비나 또 관측 센터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다 정부 예산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죠. 당연하습니다. 그죠? 가난하면 기상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돈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 장비, 우리나라 지금 기상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엄청난 장비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인력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제가 보면 뭐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수준은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기상 예보관들의 숙명 같은 거는 틀리면 욕먹는 거잖아요. 네. 경험 많으시죠? 저는 뭐 그거는 뭐 기상 예보 그러니까 기상청에는 예보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기상청 안에서 예보관은 3D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예보관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많이 주기 시작한 게 가급적 이제 연구 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뭐 기획 파트 이런 데 가면은 편하고 진급도 잘 되는데 처음에 진짜 본전이거든요. 예보는. 맞으면 그냥 본전이고 그다음부터 틀리는 건 다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짓 하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들어와서 24시간 야근하고 뭐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예보관들을. 그러니까 예보관들이 사실은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보관 생활을 갖다 지금 42년째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군에 있을 때는 당장 정말 저 옛날로 말하면 막 육두문자로 욕들 하시고 그러니까 저 모욕적인 막 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그 욕을 안 먹으려고 막 했다라면 요새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회사니까 돈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렇죠. 당장 제가 예보를 잘못 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체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럼 제가 일하는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저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월급도 받고 제 친구들은 다 은퇴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예보를 내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고민하면 보인다. 고민하지 않고. 근데 또 이게 42년을 하셨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안 보이던 게 지금은 척 보면 압니다식도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승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가 맞아요. 심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내가 경험칙으로 했던 게 맞지 않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보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합니다. 지난 42년 그 생활 동안에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예측을 했는데 딱 맞아갖고서 뭐 상을 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2001년에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마철 때였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예보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겠어요. 수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서울 경기도 해갖고 어차피 장마철 때 강한 비는 띠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좁은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는 육해 공군을 다 지원을 하니까 공군에서 기상은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호우경보를 냈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300mm, 그 당시 300mm 이상이라면 지금은 이제 300mm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꽤 많을 시절인데 300mm 내면은 뭐 잘 모르는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럴 시절이었는데 충분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판단이 돼서 예측을 했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군대는 이제 뭐냐면은 그쪽 지역에 해당된 부대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은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예. 오후에는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일했습니다. 예. 오후에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비상근무자들 다 대기해야 되고 지휘관들은 다 이제 온포스트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국방부 합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이쪽 주요 이제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저 해역사 뭐 특전사 뭐 해갖고 육군, 공군, 해군 이제 각 부대 이제 전부 다 그때 이제 전파를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기상청은 예보비를 별로 안 냈어요. 그때 조금밖에 안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기상청은 별로 안 온다는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오후가 되니까 높은 부들이 막 왜 너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글쎄요. 퇴근도 못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된 거예요. 근데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비는 많이 안 온다는데 근데 하여튼 어쨌든 경보를 내니까 아무도 못 나가죠. 그건 뭐 저 국방부 장관 지시로 다 뭐 대기 근무해라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 밤 늦게서부터 이제 호우가 온다고 예보를 했어요. 했는데도 저녁 때가 되는데도 구름 한 점이 안 만들어지는. 진짜 제가 아마 일생을 살면서 제일 속 탔던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밑에 제가 이제 그때 대령 때였는데 제 밑에 이제 중령이 이제 조장을 합니다. 예보 조장을. 중령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올라와 갖고. 그냥 이제는 자수하자고. 자수? 네, 이제는 뭐 레이더 봐도 구름 비 올 구름도 없고 서울 뭐 경기에 1시간에 1mm도 안 오는데 지금 뭐 높은 사람들 하도 욕 먹었고 애들이 이제 전화도 안 받으려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근데 다시 내려가서 자료를 갖다 쭉 봤죠. 다시 봤어요? 네, 근데 오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보 장교들도 안 온다. 다 안 온다 그랬는데 오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니들이 다시 그쪽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비 오니까 대비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라. 그때 안 할라 그래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계급이 높으니까 해라 지시를 하니까 명령을 했었어요. 할 수밖에 없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자정서부터 이제 비가 내린 거예요. 쏟아지는데 정말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때. 집중호우였군요.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자정서부터 한 4시까지 300mm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났죠. 그러니까 뭐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7호선인가 물 완전히 다 침수가 돼갖고 거의 며칠 동안 다니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군대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대비를 했으니까. 집중호우 같으면은 뭐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때 참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만큼 틀린 적도 많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예보하면서 100% 다 맞추면은 그건 신이죠. 예. 올여름 뭐 역대급 더위가 올 거다 뭐 하더니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최근 나온 얘기는 8월 말 9월 초 뭐 이때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맞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여러 말이 있죠.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는 역대급 폭염이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기상청 예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7월 8월에도 평년보다 비가 많거나 적다. 아니죠. 비슷하거나 적다. 그러니까 많다는 게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상청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할 때는 서울대, 뭐 연세대, 부산대, 고리 많은 대학교 교수님들 또 이제 앞에 길 APCC라 해갖고 아시아 태평양 그 교수센터 뭐 그다음에 이제 국립기상과학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토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의 이제 인력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이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자꾸 넘어선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하는데. 예측치 못하는 일들. 네,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렇게 틀린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북극권 특히 이제 시베리아 쪽의 고온 현상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해 뭐 예상외로 고온 현상이 생겼습니다. 뭐 거의 1월에서 5월까지도 평균이 5도 이상. 그다음에 6월에는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고 이게
평균 10도라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무진장 덥다 막 그 난리쳐도 평년보다 진짜 2018년 같은 경우 3도 정도 높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북극권 쪽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결국 그게 북극권의 이 기류를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은 뭐 무진장 더워졌고 어느 쪽은 추워졌는데 우리나라 쪽은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한기가 딱 위치하다 보니까 한기가 이게 약간 이제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차가운 공기,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사이에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게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에 힘을 씁니다. 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면 장마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찬 공기가 너무 힘이 좋으니까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가 끝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평년보다도 지금 뭐 중부권 같은데 이미 40일 이상 지금 장마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년이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열흘 이상 지속되고 네. 앞으로도 뭐 예상은 열흘 이상 앞으로도 더 지속될 거로 본다면 이례적이죠. 이렇게 길게 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더위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자 이제 보통 가장 더울 때가 7월 25일부터 8월 15일 사이입니다. 예. 이때가 폭염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예. 근데 이미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마 끝내는 게 거의 한 8월 14일까지 지금 밀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옛날 통계를 보면 8월 15일이 거의 폭염일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서 끝났는데. 끝나야죠. 거의 끝날 때쯤 장마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뭐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폭염은 옵니다. 장마가 올라가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오면 폭염은 발생할 겁니다. 폭염은 이제 하루에 33도 이상 올해부터 이제 습도까지 가미하지만 그 이상 폭염이 되니까 그 정도 기온은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네, 그러니까 폭염일수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2018년이 가장 더운데 그때는 한 35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13일 정도가 됐습니다. 2019년이. 금년 같은. 그럼 제가 볼 때는 작년 수준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서울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을 다 해갖고 폭염일수를 따서 평균 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마가 끝나면 폭염은 오지만 지속되는 거라든가 뭐 폭염일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올해 비로 고생 많이 했는데 또 폭염까지 고생하면은 안 되죠. K웨더의 기상예보관 반기성 센터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